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축법 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의 안전 등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대지의 안전. 대지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대지 조성에서 1번 대지와 인접 도로면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보다 대지가 낮습니다. 대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죠. 여러분이 수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땅이 높은 위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대지가 이렇게 높은 형태나 같은 높은 형태의 대지 형태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지을 때 논보다는 밭이 좋다는 거죠. 보통 밭은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근데 논은 보통보다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근데 예외 조건으로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상 필요 없는 건물은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번 개념이고요. 이 도로하고 대지의 관계를 한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낮아서는 아니 된다. 같거나 높은 형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의무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습한 대지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게 지방 계량이나 성토 같은 조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대지의 조치들은 의무로 갑니다. 조치는 의무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송계 우려가 있는 우리가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 옹벽 설치한다. 그 4번에 옹벽 설치. 그런 것은 의무로 간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 설치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옹벽의 설치는 성토 또는 절토되는 경사도가 1대 1.5일 때 1대 1.5. 여기에서 건축의 경사도하고 토목의 이건 옹벽은 토목 쪽이다 보니까 경사도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서 1대 1.5의 경사비는 이겁니다. 토목에서는 기본 땅에서는 수직을 기준 잡습니다. 이게 1이에요. 수평 1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1에 그 다음에 수평 1.5입니다. 1.5. 요거의 경사도일 때 이 경사도 요거 1일 때 요거 1.5의 요 경사도. 그럼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경사도가 넘으면 요 경사도 여기 땅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이 경사도가 요 정도의 경사도를 이상 되면 가파라지면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5의 경사도일 때 우리가 높이가 1m 이상이 되면 이 높이가 1m 이상이 되면서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옹벽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옹벽.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로 된 옹벽 기준이 과거에는 3m였는데 지금 법제처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여기 바뀌었더라고요. 2m로.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고 이 규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번에 석축인 옹벽에 석축인 뒷길이 뒤첨 돌 길이를 갖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거는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나는 깊게 들어가서 꼭 맞춰야 될 분들은.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석축인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건물의 외벽면까지 띄워야 될 거리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히 정리하시고요. 옹벽이 이렇게 있었으면, 석축 옹벽이 있을 때, 옹벽이 있었습니다. 옹벽. 그럼 가장자리가 여기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고 집을 지라는 거죠. 건물을 지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띄워야 될 거리가 1층일 때는 1.5m 띄워라. 요 거리죠. 요 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일 때 1.5m,
2층일 때는 2m, 3층일 때는 3층 이상에 3m 이상 띄우라는 겁니다. 요 이격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배수관, 옹벽의 윗 가장자로 안쪽에서 2m, 체크하세요. 2m 이내에 끝부분 가장자에서 2m 이내입니다. 이내네. 자, 묻는 배수관은 뭐 추출관이나 강관, 흉관, 헛관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틈이 새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면 되고, 그다음 이제 배수 구멍, 옹벽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옹벽에 보면 이런 배수 구멍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배수 구멍이 있는데 이 배수 구멍은 자 3제곱 이내마다 배수 구멍을 설치해 주면 돼. 옹벽에. 자, 이 구멍 막으면 밖에서 수압 때문에 이 옹벽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3제곱 이내마다 자, 이 배수 구멍은 터야 됩니다. 배수 구멍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토 부분은 보통 쌓는 게 성토죠. 절토는 깎는 거고. 그래서 성토 부분의 높이는 되지 않는 지형이 없는 한 인접대로 0.5m 이상 높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놨는데, 간략히 한번 읽어두시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대지와의 도로 관계는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의무죠. 자, 보통 사람이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도 의무를 가지고 있죠. 접도 의무.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한 2m 이상의 접해야 될 의무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그걸 맹지라 하죠. 맹지는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에 접하는 기준이 우리가 2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건축물의 출입이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예외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접도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 이상인데 이때는 6m 이상 도로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죠. 연면적 합계가 많을 때 공장은 예외 약간 더 추가죠. 3천 봐주는데 자, 이 경우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합계가 많이 되면 연면적 합계가 자, 우리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는 이때는 자, 접도 의무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샀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사네. 그러면 이때는 이 도로 폭이 소유노비 도로가 6m 이상 도로에 자, 이 소방도로 이상의 도로에 접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접해야 될 의무 면적이 증가됩니다. 이때는 4m 이상 접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4m 이상. 이때는 접도 의무에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 접도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을 때는 도로 폭의 최소한 일정 도로에 4m 이상을 자, 우리가 접해줘야지만 이게 건축 허가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지을 때는 그만큼 도로폭도 넓어지면서 접도 의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안에 적용 나오는데, 자, 대지 면적이 일정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무미하게 건물만 짓지 말고 거기에 대한 조경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나오죠.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경우는 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대지 면적의 1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1500제곱 이상 2000제 미만 대지 면적이 5%. 그러면 면적이 작을 때는 5% 할 수 있지만 2000 이상이야 2000 미만이냐에 따라서 약간 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봐도요. 그러면
1500점 이상이니까 연면적이 1500 미만은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500부터 2000 미만까지는 대지 면적이 5%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0 이상이 되면 우리가 10%고 1500점 미만이면 적용을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500 미만일 때는 연면적이 1500 미만이면 적용을 설치 안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고 1500에서 이상에서 2000 미만까지는 5%, 2000 이상은 우리가 1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시설은 대지 면적의 10%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역사시설도 대지 면적의 10%입니다. 이게 10%가 거의 많습니다. 그럼 5%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아까 했던 공장의 경우 공장이나 물류시설과 관련될 때는 1500 이상에서 2000 미만일 때는 5%고 기본적으로는 10%를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죠. 그래서 네 번째 200점 이상 3위 미만의 대지 건축도 대지 면적 10%죠. 그래서 그 기준을 알아두시면 된다. 공장이나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개 이상에서 2000 미만의 경우에 5%고 나머지는 기본 대지 면적 10%로 이 적용 면적을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 적용에 대해서 나왔죠. 옥상 적용 3분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면적 적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해놨죠. 그래서 간단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적용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죠. 요거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적용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면 먼저 1번에 자연 빼고 그냥 녹지 지역이라서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럼 녹지는 다 푸른데 뭘 적용을 하고 됩니까? 그래서 녹지 지역은 우리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장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연면적을 합계를 잡았을 때 1500점 미만 공장이고 이상부터가 그거 됐기 때문에 그런데 대지 면적은 5000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그리고 연면적은 1500 미만 이런 경우에 공장 그리고 그 3번에 보면 그 오타 치진 것 같고 상업이 아니고 산업단지 그래서 산업단지의 공장 3번은 상업의 산 공장 그래서 공장의 경우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의 경우라든지 공장이 됐든지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이든지 대지 면적이 5000제곱 미만 이런 경우는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적용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적용 조치가 곤란해. 나무 심으면 자꾸 죽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사 나무 심어주니까 소고기 육질이 좋아지고 소가 막 많이 크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적용을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이나 그리고 연면적 1500점 미만의 아까 물류시설 개념하고 공장은 1500 이상 붙었으니까 1500 미만의 경우는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적용해라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예외 대상이 아니라 적용을 설치하는 대상이고 주거나 상업지역은.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도시지역 외의지역,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은 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다 푸르고 이런데 그다가 적용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경우는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번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우리가 관리지역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저거는 예외가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예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 부분은 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 이거는 왜 제형? 여기는 하란 겁니다. 지역은 제입니다. 여기에는 적용하란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여기는 적용을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건축선의 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 지정. 자, 건축선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죠.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보통 건축선이라 하죠.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우리가 건축선이라 합니다. 어떤 건축선의 원칙은 보통 이것이 건축선이죠. 건축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도로가 있고 자, 이 대지가 있으면 바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원칙적 건축선이죠. 이 경계선이 원칙적 건축선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것이 건축선 개념이 됩니다. 건축선이다. 그런데 소유너비 미달 도로일 경우는 우리가 아까 대지 면적 산정가 했을 때와 같이 여기가 소유너비 미달 도로였다는 겁니다. 소유너비 미달 도로였다. 미달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해보면, 자, 지금 이제 소유너비가 안 됐으면 현재 2m 도로가 있었습니다. 2m. 건축법상 도로는 최소한 4m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땅의 길이가 자, 여기 20m 폭이었고, 지금 현재 이것이 20m. 그 다음에 이것이 30m라고 가정합시다. 30m. 그럼 지금 현재 소유너비 미달 도로니까 여기도 대지입니다.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입니다. 이럴 경우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유너비 2분의 1만큼 후퇴하죠. 그러면 자, 소유너비는 4m가 되는 현재 2m밖에 안 돼요. 여기서 2m를 후퇴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1m만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축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선. 그러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대지 면적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했죠. 대지 면적이 제외됩니다. 그러면 요거 20에 이제 요거죠. 1m 뺀 19 곱하기 30 한 것이 바로 그 개념이 되죠. 그래서 570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20m가 다가 대지 600제곱미터가 아닌 이걸 빼줘야 되겠죠. 요것만큼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행. 그래서 요 선이 건축선 개념이 된다. 양쪽에 건축선. 해당 반대편에 만약에 여기 하천이나 경사지가 있으면 이쪽으로 도로를 넓힐 때, 자, 이 국가적으로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경계선에서 우리가 후퇴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가 하천이라든지 만약에 경사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4m, 그러면 여기 폭이 현재 2m였다. 그러면 4m만큼 뒤로 후퇴해서 이것이 건축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소유너비 미달도로에 의해서 건축선이 생기면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 위치한 대지.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 도로 폭에 따라서 틀려지죠. 후퇴한 두 점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교차도로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회전 반경이 나와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 교차도로에서 자, 대지가 있을 때 이 부분에 건축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건축선. 그러면 건축선이 생기기 위한 기본이 저겁니다. 자, 이 도로의 소요폭이, 이 도로의 소요너비가, 실제 이 도로, 교차도로의 소요너비가
이 사이 도로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4m 이상 도로하고 8m 미만 도로가 교차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m 이상 도로나 또는 4m 미만 도로 원래의 소유 너비가 미만일 경우는 여기 건축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교차각이 120도 미만이어야 돼요. 120도 이상은 안 생겨요. 120도 미만일 때 자 우리가 틀기 힘든 거죠. 자동차 방향. 각도가 크면 쉽게 회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회전을 위해서 이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로는 자기가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어떤 도로를 자기 기준 잡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자, 그 각각 얼마나 요 점에서 들어가야 되나 그걸 지금 현재 매달을 해 놓은 거죠. 4m, 3m.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3m, 2m 나올 겁니다. 3m, 2m 하고 그다음에 3m, 2m, 2m, 2m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은 각도가 위에 것이 90도 미만, 90도 미만이면 회전이 어려워지니까 많이 접어줘야 되죠. 그래서 큰 수지고요. 이건 90도 이상에서 120도 미만입니다. 그럼 이 도로폭은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어떤 걸 봐줄 것인지. 그러면 큰 폭이냐 작은 폭이냐가 관계있죠. 그러면 이거는 6m 이상 8m 미만. 그래서 6m 이상에서 6m 이상 우리가 8m 미만 도로. 그래서 6m 이상에서 8m 미만 도로. 미만 도로. 그거는 이제 반대로 4m 이상 우리가 항상 큰 거 작은 거 하면 되죠. 예. 3m 이상 자 6m 미만 도로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위에가 큰 도로 6m 이상 6m 이상 8m 미만 도로죠. 미만 도로. 그리고 4m 이상 자 8m 미만 도로. 예. 그래서 4m 이상 6m 미만 도로. 미만 도로. 그래서 항상 크고 작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도로폭 크죠. 6m 이상 8m 미만 도로. 위에 게 크고 밑에 게 작고. 그래서 4m 이상 우리가 6m 미만 도로.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돼. 미만. 자, 그래서 사랑스럽고 삼삼하고 이쁜 누구 하가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 빼줘야 한 끗씩 빼주면 돼. 한 끗씩. 이쁜 사람만 이쁘게 가주면 돼.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겁니다. 90도를 보통 주어지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도로 폭이 요 경우 3m만 90도 보통 계산 문제 개념상 혹시나 응급이 되면요. 혹시나 응급이 되면 이게 무조건 90도로 주어져야 될 겁니다. 90도. 그렇게 3m 접을 때는 두 도로 폭이 6m 다 이상이 돼야 돼. 교차도. 이것도 6m, 이것도 6m 돼야지만 3m 접어주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2m씩 접으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 별로 신경 안 쓰고 도로폭만 거기 맞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빼줘가지고 요거는 대지 면적에서 공제를 한다.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 건축선의 경우는 우리가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의 별도 지정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들어가는 데는, 그래서 시장, 앞에 특별자치시장이 2014년 7월 15일 이후에는, 자, 이것이 특별자치시장이 다 들어갑니다. 원칙적 허가권자가 바로, 자, 이제 특별자치시장도 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 허가권자. 그래서 그자가 거의 일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나 이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우리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정 이상의 대규모를 지을 때, 근데 공장, 창고하고 지방 건축인 심의를 거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제외하고 일반적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특별시장, 군수구청 이자들이 원칙적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정비에 도시 환경의 위치나 이런 환경정비에서 별도의 건축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별도의 건축선을 지정할 때는 그때는 이거는 대지 면적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이제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제한이었는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개념이 나오는데 건축물의 뭐 담장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선을 넘지 말아야 이게 건축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하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하의 경우는 그래서 지하는 편신기초를 방지하기위해서 우리가 건축선을 넘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 땅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유너비 이상 도로인데 소유너비 이상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상 도로가 있는데 여러분들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허가권 이 지정 건축선을 해놨다는 겁니다. 지정 건축선. 건축선을 갖다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시장 군수구청이 했어요.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지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이거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상은. 그런데 단 지표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또 도로로 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도로로. 이건 자기 땅은 자기 땅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건축선, 우리가 넘어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이 예외 건축 가능하대, 그럼 지표 아래는. 근데 도로면 또 4.5m, 옛날에 이게 3m인데, 이거는 이삿짐 때문에 요새 탑차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개폐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쉽게 그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건물을 지었고, 지금 현재 여기가 도로란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요. 여기 도로고. 그러면, 이 위에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했을 때 겁니다. 여기서 일정한 높이까지 4.5m 이하에서는, 우리가 문을 개폐했을 때, 열었을 때도 이 건축선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럼 밖으로 여는 여닫이 형태는 안 된다. 여기는 관계없고, 여기는 밖으로 열어도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는 형태죠. 이렇게 밖으로 밀어도 관계없으면 높은 데는. 근데 낮은 부분에서는 4.5m 이하의 경우는 우리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창을 개폐할 때는. 그래서 보통 건축선에 딱 물린 건축물인데 바깥으로 여닫이 문을 여는 것은 그건 사실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선 바깥쪽으로 문을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1층 부분 이런 데는. 그래서 미시오, 단기시오를 꼭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열다 탁 부딪히면 위법한 겁니다. 지나서 다치면. 그래서 건축선 4.5m 이하일 때 건축 제한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네 번째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내력과 관련돼서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국토 해양 부령 나오는 거 이건 다 바꿔주시면 돼. 국토의 교통 부령으로. 국토 교통 부령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다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자, 이 층수가 3층 이상 되거나 층수가 3층 이상. 층수는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000 이상 되거나 연면적 자 1000제곱미터 이상. 항상 예외는 있죠. 뭐 축사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그래서 축사나 이런 작물재 이런 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자 기본 연면적 1000 이상 되거나 그리고 높이는 자 13m 이상. 높이 자 최고 높이는 13m 이상이고 처마 높이는 9m입니다. 처마 높이는 9m 이상.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기본 지붕틀이잖아요. 지붕틀. 그러면 여기 목구멍이죠. 목구멍. 그래서 이 지붕틀이니까 처마 높이가 수평 행가제 받치는 이 깔돌이 상당. 그래서 이 꼭 9m입니다. 9m. 처마 높이는 9m 되겠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자 10m 이상이고, 그러면 기둥이 없을 땐 벽 중심에서 벽 중심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또는 벽과 벽 중심 간의 거리, 그것이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지진이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이게 이제 법령이 바뀌었죠, 옛날에.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그걸 국토교통부령 밑에 지진에서 3번을 여기 5번으로 하면 되네. 3번을. 지진 밑에 하단 것을 밑에 그 3번, 일이 5번 오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이죠. 예. 국토교통부령. 뭐, 고통부 부령이죠. 이 부령으로, 자, 우리가 정하는 지진구역 안에 건축물 5번을 잡고, 그 다음 그 밑에 국가적, 자,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죠. 이걸 6번으로 잡으면 됩니다. 6번. 이렇게 잡아서, 밑에 거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이 돼요.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면서, 자, 그래서 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등을 하는 경우, 하는 경우는, 자, 이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돼.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령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한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이 위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부분이 나옵니다.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그래서 거실의 피난시설에서 거실에서 직통 계단까지 보행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행거리. 그러면 거실에서 직통 계단까지 보행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건물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사람이 계단을 통해서 재난시나 이런 문제 시에 피난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이 거리를 보행거리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거리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건물은 기본 30m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통 계단까지. 계단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직통 계단이 여기 있었으면, 그러면 그 건물의 각 부분, 이 구석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 사람이 걷는 거리로 따져서 보행거리로 30m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나 이런 불연제 건축물은 자, 이걸 더
연장을 시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50m 이하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층수가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 기준을 40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내하 구조가 되더라도 불연지를 쓰더라도 좀 더 짧게 하라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연세 많은 노인분도 사시고 어린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제한을 내하 구조가 되더라도 주요 구조가 그럴 경우는 40m 이하로 더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하 구조나 이런 조건이 됐을 때는 50m까지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내하 구조죠. 지어지죠. 그래도 결국은 40m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장은 스프링쿨러 이런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길이를 갖다 75m 이하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식 소화설비가 된 공장인데 사람이 없어요. 완전 컴퓨터나 이런 기기 위에서 무인화된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이 무인화된 공장의 경우는 그걸 갖다가 100m 이하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m.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측면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직통 계단이나 이런 피난 계단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출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